사랑의 때로는 금기가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려버리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폭우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쏴,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잠대 같은 비가 퍼부었습니다. 연희야, 이쪽으로. 정우 형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어요. 저는 멍하니 비를 맞고 서 있다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농막을 향해 달렸습니다. 좁은 농막 안으로 몸을 던지듯 들어서는 순간 후덥지근한 공기가 숨을 턱 막히게 했어요. 형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농막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얇은 비늘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죠. 저는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얇은 티셔츠 자락을 어색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때였어요.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는 형부의 시선이 느껴진 것은 평소에 그늘지고 묻어난 눈빛이 아니었어요. 짙은 욕망과 당혹감이 뒤섞인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미친 듯이 울리는 빗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형부와 처제라는 이름표가 빗물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저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불륜 상대가 바로 제 언니였다는 것이었어요. 언니가 내 남편과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언니가 그러면서도 형부와 결혼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2주 후 언니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는 형부를 보며 저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제 남편과 주고받은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들을, 그리고 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도요. 연희야, 언니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정우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너만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언니 대신 그 사람을 사랑해줘. 그 편지를 들고 형부를 찾아갔을 때 형부도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두 사람 모두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형부를 찾아 이곳 충청도 산골로 왔어요. 5년 전부터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신 형부. 그분에게는 제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저에게도 그분이 그랬어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형부는 더 묻지 않고 건넌방을 내주셨어요. 그렇게 어색하고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형부의 고추밭 일을 도우며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달랬어요. 땡볕 아래서 붉은 고추를 따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쪼그려 앉아 고추를 따다 현기증에 휘청했는데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어요. 흙과 땀 냄새가 섞인 형부의 채취가 훅 하고 끼쳐왔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더위 먹었나 보네. 그분의 손이 제 이마를 짚었어요.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목덜미에 벌레가. 형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목덜미에 붙은 벌레를 떼어주셨어요. 그분의 손가락이 맨살에 스치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뚝을 넘기 직전의 강물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감 말이에요. 어느 날 밤 목욕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복도에서 형부와 마주쳤습니다. 수건만 두른 채로요. 어머,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서로 시선을 피했지만 그 순간의 전율은 감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밤이었어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는
제 목소리를 들은 형부가 뛰어오셨어요. 괜찮아, 꿈이야. 내가 여기 있어. 그분의 품에서 저는 겨우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그 안김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심장박동은 빨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강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정전으로 온 집안이 어둠에 잠겼죠. 촛불로 방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마주 앉아 막걸리를 마셨어요. 술이 취할수록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부, 언니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정우 오빠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라고. 언니 대신 사랑해주라고. 그 고백에 형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거예요. 며칠 후 또다시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운명처럼 우리는 다시 그 농막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색함 대신 숨막히는 긴장감이 좁은 공간을 채웠어요. 연희야, 형부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절실했어요. 나 말이야,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의 언니를 볼 낯이 없다는 것도 아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분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 속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마음이, 외로움이, 그리고 한 남자로서의 뜨거운 욕망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널 다시 봤을 때는 그냥 안쓰러웠어. 그런데 자꾸 너가 여자로 보여. 이러면 안 된다고. 매일 밤 나를 다그쳐도 내 마음이 말을 안 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세차게 고동치는 심장을 부여잡을 뿐이었죠. 형부의 고백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로 온몸으로 그분의 마음에 답하고 있었어요. 저도 같아요, 형부. 형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형부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분의 품은 넓고 단단했어요. 농막의 얇은 비닐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우리의 금기된 사랑을 세상으로부터 가려주는 거대한 장막 같았어요. 더 이상 형부도 처제도 아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남자와 여자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집에 처제가 들어가 산다더라. 형부하고 처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더 큰 시련은 저의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형부와 처제의 불륜이라. 언론에 팔면 제법 돈이 될 것 같은데? 위자료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전 남편. 우리는 위기에 몰렸어요. 하지만 그때 형부가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나는 정우를 사랑하지 않았다. 단지 안정감이 필요했을 뿐. 진짜 사랑하는 건 연희의 남편이었다. 정우에게는 미안하지만 연희만큼은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뜻밖에도 마을 어른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셨어요. 혈연도 아닌데 뭐가 문제요? 서로 사랑한다면 당당한 거요. 이장님의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저는 형부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우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복해주는 가운데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제 정말 내 아내가 된 거네. 네, 당신의 아내예요. 고추밭에서 키스하는 우리.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도 몰라요. 금기된 사랑이라고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금기된 사랑이 가장 순수한 사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제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언니도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만나게 되죠.
중요한 건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